지금 일본 의료계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뇌 손상으로 말을 잃은 8살 아이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치매로 고통받던 70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한자 때문에 응급실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글이 어떻게 일본 의료계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케이코입니다. 도쿄 시내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승진하면서 업무량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해요. 그런데 이 기록 작성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간단한 증상 하나 적는데도 환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복통이라는 단어만 써도 복잡하죠. 먼저 후쿠츠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올바른 복통을 찾아야 하는데 비슷한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하루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급하게 기록을 작성하다가 한자 변환을 잘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을 심근강색으로 잘못 입력한 거예요. 다행히 담당 의사가 바로 발견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1초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한자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겐지는 70세인데 평생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셨죠. 그런데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부심을 갖고 교육 일을 하셨는데 치매 진단 후 완전히 의기소침해지셨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케이코야,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한자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자 보내는 것도 두렵구나.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글을 가르치셨던 분이 글쓰기를 두려워하시다니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복잡한 문자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의료진으로서 정확하고 빠른 기록이 필요한데 한자 변환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었죠. 동료 간호사 사토 유미와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환자 돌보는 거잖아. 그런데 한자 변환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유미도 한부모 가정이라 집에서 아이 숙제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한자 때문에 매일 울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문자 입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지던트가 우리 병원에 부임했습니다. 박지민이라는 28세 한국인 의사였어요. 정형외과 전공의로 온 지민 씨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첫날부터 지민 씨의 진료 기록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한 명 기록할 때 지민 씨는 3명 기록을 끝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지민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록하세요? 지민 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글자들로 메모하고 나중에 일본어로 정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죠. 저는 응급 상황에서는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고 정식 기록할 때 일본어로 옮겼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민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응급실에서는 특히 중요하죠.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복잡한 한자 찾느라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서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일해봤지만 환자 상태가 급변할 때는 1초도 아까워요. 그런데 한자 변환하느라 시간 뺏기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이 그렇게 쉬운가요? 네, 정말 간단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기본 24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 거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 거예요. 지민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훈민정음 서문을 읽어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 조선의 상황이 지금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제가 응급실에서 한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 모두 같은 문제였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권층만 아는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낯설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케이코 마이너스 정말 간단했어요. 일본어로는 복잡한 한자나 히라가나를 써야 하는데 한글로는 몇 개의 기호만 조합하면 되는 거였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한글을 배우신다면 어떨까요? 치매로 복잡한 한자를 잊어가고 계시지만 규칙적인 한글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글을 배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소아병동에서 정말 마음 아픈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오키라는 8세 남자아이였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실어증이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나오키는 수술 전까지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말을 잃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부모님들은 매일 병원에 와서 나오키와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어요. 글씨를 써보라고 해도 복잡한 한자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렸죠. 선생님, 우리 나오키가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희망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실어증 회복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오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 복잡한 한자보다는 단순한 한글이 뇌손상 환자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나오키 부모님께 제안해봤습니다. 혹시 한글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한국 문자인데 일본어보다 훨씬 간단해서요. 나오키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드리니까 관심을 보이셨죠.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나오키는 똑똑한 아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나오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자음부터 시작했어요. 나오키야, 이게 기억이야. 이 모양을 보면 목구멍 모양 같지? 그리고 이게 아야.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야. 나오키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의 모양이 단순해서 글인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오키가 처음으로 기역과 아를 조합해서 가를 써봤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가였어요. 나오키야, 정말 잘했어.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글자들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오키가 종이에 뭔가를 쓰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을 잃은 아이가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나오키 부모님들은 아이의 눈물을 펑펑 흘리셨죠.
나오키야,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그날부터 나오키는 한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배고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처음으로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뇌손상으로 말을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볼까? 치매 초기 진단으로 의기소침해하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바로 아버지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글을 금방 이해하셨어요. 복잡한 한자는 자꾸 잊어버리시지만 규칙적인 한글은 상대적으로 쉽게 기억하셨거든요. 케이코야, 이거 정말 체계적이구나. 왜 우리가 이런 좋은 문자를 몰랐을까? 한 달 후, 아버지는 한글로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비록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한글로 쓴 거였지만 복잡한 한자 변환 없이 쓰신 첫 번째 문자였죠. 나오키의 변화 소식이 병원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저에게 한글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케이코, 정말 그 아이가 한글로 글을 쓴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동료 간호사 유미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유미도 집에서 아이 한자 숙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유미야, 한번 배워볼래? 정말 간단해. 점심시간에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똑똑한 사람이라 금방 이해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 이렇게 규칙적인 문자가 있을 줄 몰랐어. 며칠 지나자 다른 간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지만 직접 배워보니까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박지민 씨가 의료진들을 위한 비공식 한글 교육을 시작한다고 한 거예요. 한국에서 쓰는 의료 용어들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응급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교육에는 간호사 5명과 인턴 2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민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어 복통은 한글로 이렇게 써요. 일본어로 후쿠츠라고 발음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글로 쓰면 돼요. 한자 변환 필요 없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시험해봤는데 정말 빨라졌어요. 환자 상태를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고 나중에 정식 기록으로 옮기니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베테랑 의사 타나카 선생님이었어요. 55세이신데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타나카 선생님이 한글로 메모를 하시는 걸 봤어요. 선생님, 혹시 한글을 배우신 건가요? 타나카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써봐야지. 환자 치료가 우선이니까. 정말 의외였습니다. 전통을 중시하실 것 같은 분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알고 보니 타나카 선생님도 복잡한 의료 용어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대요.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 타자가 빠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으로 메모하는 게 더 편해. 그런데 한자 쓰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병원 의료진 중 30명 넘게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효과가 뚜렷했죠. 케이코,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응급실 과장님도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셨어요. 실제로 환자 기록 시간이 단축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환자 치료에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보수적인 의료진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정확해야 하는데 외국 문자를 쓰는 게 맞나?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실제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글을 활용하는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거든요. 지민 씨는 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의 의료진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화상 교육도 시작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라며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나오키 한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그런데 이런 조용한 변화가
곧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한글 활용이 병원 경영진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호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케이코, 요즘 병원 내에서 한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네, 맞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의료 기록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야. 간호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전체 부서장 회의가 열렸다고 했어요. 주제는 병원 내 한글 사용 현황과 대응 방안이었죠.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보수적인 의료진들이 강하게 반대했대요. 의료계는 전통이 중요합니다. 일본 의료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예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검증된 방식을 써야 해요. 새로운 시도는 위험해요. 특히 의료계 원로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다고 했어요. 70대 명예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우리는 일본인이야. 일본 의료의 전통과 자부심을 지켜야 해. 반면 젊은 의료진들과 실제로 한글을 활용해 본 사람들은 옹호했어요. 실제로 업무 효율이 올랐습니다.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환자 안전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병원 경영진은 한글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식 통보가 내려왔죠. 앞으로 의료 기록은 일본어로만 작성할 것. 개인적인 메모도 가능하면 일본어 사용을 권장함. 정말 속상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왜 막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인사상 불이익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한글 사용을 주도한 의료진들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거죠. 타나카 선생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케이코, 조심해. 윗사람들이 예민해하고 있어. 정말 답답했어요. 환자를 위한 일인데 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론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쿄 대형 병원 내 한글 사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기사 내용은 비교적 객관적이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의료진이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일본 병원에서 외국 문자 쓰는 게 맞나? 환자 안전이 우선이지 문화적 자부심이 우선이야? 병원 내 분위기도 어색해졌어요. 한글을 사용했던 의료진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가장 마음 아픈 건 나오키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글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나오키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나오키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재가 내려오면 나오키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케이코야, 너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버지. 환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병원에서 이런 시선을 받는다니요. 유미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케이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거잖아. 지민 씨도 미안해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인데 케이코 씨가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원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오키가 매일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이제 한글로 짧은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과를 갖다 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반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의 제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활용했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타나카 선생님이었어요. 케이코,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어. 우리가 경험한 효과를 무시할 순 없다고. 선생님, 하지만 병원 방침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환자를 위한 일인데 왜 막는 거지? 며칠 후 응급실 과장님도 의견을 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글 활용 후 우리 부서 효율성이 20% 향상됐어.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 의료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서주신 거예요. 유미가 제안했어요. 우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해보자. 숨어서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의료진 협회에 공식 의견서를 내는 거야.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오키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환자 안전을 위한 효율적 소통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글 활용의 효과를 정리했죠. 의견서에는 30명의 의료진이 서명했어요. 간호사, 의사, 심지어 약사까지 참여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키 부모님이 직접 의료진 협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글 덕분에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치료 방법을 막으면 안 돼요. 나오키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나오키가 직접 쓴 한글 감사 편지가 화제가 되었죠. 의사 선생님들 고마워요. 저는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한글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편지가 SNS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8살 아이가 뇌 손상 후 한글로 소통을 회복했다니 정말 놀라워. 의료진들이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데 왜 막는 거야?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였죠. 우리 병원에서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환자 중심 의료가 이런 거 아닌가요? 드디어 도쿄 의료진 협회 앞에서 공개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의료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집회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료진만 200명이 넘었고 환자 가족들도 함께했죠. 나오키도 왔어요. 아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쓴 감사 편지를 읽었어요. 저는 나오키예요. 머리 수술을 받고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날 뻔했죠. 타나카 선생님도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응급실 과장님도 실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한글 활용 후 응급처치 시간이 평균 15%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곧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언론도 주목했어요. 이번에는 전국 뉴스에서 다뤘죠. 도쿄 의료진들의 환자 중심 의료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정말 많은 지지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의료진들의 노력에 감동받았어요. 환자를 위한 일이니까 응원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수적인 의료계 인사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집회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민 씨에게 정식으로 의료진을 위한 한글 활용 교육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도쿄 시내 여러 병원에서 교육을 요청한 거죠. 케이코 씨,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민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도와주던 일이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거였죠. 첫 번째 정식 교육은 우리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참석했죠.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왔어요.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한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민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어요. 단순히 한글 쓰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료 용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예를 들어 심근경색은 이렇게 한글로 써요. 한자 변환 없이 바로 쓸 수 있죠. 참석한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특히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관심이 많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의료진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교육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 교수입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 의사가 인사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서 이런 식으로 한글을 활용합니다. 실제 한국 병원의 사례를 보여주니까
모든 참석자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끝난 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교육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들을 위한 특별 과정도 있나요? 지민 씨는 정말 바빠졌어요. 주말마다 다른 병원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아버지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치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한글로는 계속 소통하실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한글로 편지를 써주셨어요. 케이코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새로운 세상을 알았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글쓰기가 다시 즐거워졌어. 고맙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다시 글의 즐거움을 찾으신 거잖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는 이제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세요. 치매로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한글로 쓴 일기를 읽으시면 기억이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경영진도 실제 결과를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환자 만족도가 올랐다는 보고가 있어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됐고, 특히 나오키의 회복 사례가 의학계에 발표되면서 주목받았어요. 뇌손상 환자의 언어 재활에 한글 활용이라는 논문까지 나왔죠. 다른 병원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특수 상황에서는 한글 활용을 허용하자. 의료대학에서도 연구가 시작됐어요. 효율적 의료 기록 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한글 활용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지민 씨는 이제 정식으로 한일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한국과 일본 의료진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관심을 보였죠. 6개월 만에 도쿄 시내 20개 병원에서 한글 활용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참여한 의료진만 1000명이 넘었죠. 이거 정말 혁신적인 변화네요. 환자 중심 의료의 새로운 모델 같아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나오키였어요. 아이는 이제 한국 동화책도 읽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책 읽는 게 재미있어요. 나오키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나오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나오키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뇌손상으로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실어증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키예요. 저도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저는 이제 병원 내 환자 소통 지원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케이코 팀장님, 새로운 실어증 환자분도 한글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다른 의료진들이 먼저 요청을 해와요. 한글을 활용한 환자 치료가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거든요. 일본 의료계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환자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법 인정이라는 지침이 나왔죠. 의료진들이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우선이야. 타나카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환자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인정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 대상 한글 교육서를 제가 출간하게 된 거예요. 제목은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 소통 마이너스 한글 활용 가이드였죠. 케이코, 정말 대단해. 내가 책까지 내다니. 유미가 축하해줬어요.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모두 기뻐해줘서 더욱 감사했죠. 책 출간 기념회에서 지민 씨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한일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내년부터 매년 100명의 의료진이 상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류단에 저도 포함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직접 느껴볼 기회가 생긴 거죠.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케이코야, 한국에 가거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인사 좀 전해줘. 이런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세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글 덕분에 가족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나오키가 전국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나를 살려준 글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저는 8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케이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키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글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아픈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시상식에서 나오키가 말했어요. 저는 커서 의사가 되어서 케이코 선생님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된 거잖아요. 현재 일본 전국 100개 이상의 병원에서 한글을 활용한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언어 재활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 치료법이 되었죠.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소통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이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각해요. 작은 시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나오키가 처음으로 고마워요라고 한글로 썼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일본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소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한글, 여러분의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